비싼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필요 없습니다. 단 100원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 변화를 훨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많은 의사들이 매일 조용히 실천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이 습관이 의사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너무 평범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습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저는 약과 질병, 그리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고 점심 식사 후에는 혈당을 확인합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지 걱정하고 밤에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소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매일 약을 챙겨 먹는데도 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50세가 넘으면 위장은 약해지고 신장의 역과 기능은 감소하며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당은 급격히 오르내리며 수면은 잘 끊어집니다. 하지만 심각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에도 여전히 강한 회복력이 존재합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진 기능을 되살릴 올바른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을 공유하려는 이유는 이 방법이 매우 친숙하고 일상적이며 하루 100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62세 때 저는 제 환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혈압은 자주 18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는 7.2였으며 체중은 85kg 이상,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부종, 탁한 소변으로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정작 본인은 누가 구해주나. 이 말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약물, 운동, 영양제, 시중 제품까지 모두 시도했지만 바쁜 일정 탓에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 대학 의학 세미나에서 식초의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의사인 제가 단순한 조미료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도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130, 80으로 안정되었고 혈당도 조절되었으며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1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현재 78세인 저는 50세 때보다 건강하고 정신도 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0년 경력의 내과 의사가 왜 식초를 신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식초의 효과 2.17가지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식초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며 노인 10분 중 9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보내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매일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고가의 약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2를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을 좌우하지만 조용히 기능이 저하되는 장기, 바로 신장입니다. 혜택 1. 식초는 어떻게 신장을 다시 돕는가?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며 소변 시 따끔거리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호 대부분이 50세 이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취약한 장기인 신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장은 통증도 없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경고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사구체 여과율은 매년 서서히 감소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상승하지만 뚜렷한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께 신장 보호를 항상 최우선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초를 활용한 아주 작은 습관이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천연 성분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의 결정화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소변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이 과도한 부담 없이 부드럽게 역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염분 축적을 줄여 혈액 역과를 담당하는 사구체의 압력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식초 섭취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약 7% 개선되었고 일부 대상자에서는 소변 내 단백질 누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신장 결석이 3차례나 재발했던 70세 남성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2번 희석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극심한 통증이 사라졌고 소변컵 바닥에 보이던 하얀 침전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절대 원액으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점막이 자극을 받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물 없이 식초만 마신 채 잠자리에 들 경우 방광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과식초가 좋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올바른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1티스푼을 섞어 식사 후 약 10분 뒤에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밤새 혈액 역과를 돕기 위해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성 증상이 있다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식초 섭취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식초는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습관입니다. 혜택 D. 혈당 안정과 제2형 당뇨병 관리. 한국에서는 50세를 넘기면 거의 누구나 혈당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혈당 측정기가 생활 필수품이 되지는 않았나요? 아침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만 높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는 당뇨병이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50세 이후 이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흰쌀밥, 국수,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크게 상승시킵니다. 통계적으로 55세 이상 한국인의 약 70%가 혈당 이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혈당을 재고 수치가 높아도 걱정, 낮아도 걱정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할수록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우리는 몸을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기계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사 전물에 희석한 식초 2스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초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동시에 인슐린에 대한 신체 반응성을 높여 식후에 느끼던 피로감과 나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공복 혈당이 늘 160 전후였던 73세 승훈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도록 안내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수치가 125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식초도 잘못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고 약 복용 시간과 너무 가까우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색만 진하고 화학 성분이 섞인 식초는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0-2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식사일수록 식초를 먼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사 중에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식초는 약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약이보다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당뇨로 인해 사라졌던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혜택 3. 혈압과 심혈관 건강.
식초는 딱딱해진 혈관을 완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께 아침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씨도 식사도 아닌 바로 혈압계에 표시되는 숫자입니다. 수치가 150에 160으로 올라가는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걱정할수록 맥박은 빨라지고 혈압은 더 상승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러한 공포의 악순환 속에 사는 분들을 지켜보았고 그 불안 자체가 혈압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자주 설명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의 혈관은 30대와 노년의 혈관은 40대 시절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고무호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모든 요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식초입니다. 네, 부엌에 있는 그 평범한 식초가 이 메커니즘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은 급격한 충격 없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또한 식초는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돕고 그 결과 혈관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며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도쿄의 한 연구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약 6미아가모 감소했으며 고혈압 환자군에서는 감소폭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중노년층에서 뇌졸중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저는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아침 혈압이 170 이상으로 오르던 82세 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올바른 식초 섭취 방법을 안내한 지 3개월 후 혈압은 145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뒤 재검진에서 전문의와 상의한 끝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만에 몸이 다시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좋아졌다고 곧바로 약을 중단하거나 하루 종일 물 대신 식초를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지러움을 느낄 때 식초를 마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형이증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식초 1티스푼을 물 한 컵에 희석해 천천히 마셔 몸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루 2번 아침과 오후에 나누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가 약 용량을 줄이라고 권하기 전까지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며 약은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생긴 질환이 아니듯 식초를 몇 번 마신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은 하루하루 균형을 되찾아 갑니다. 때로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혜택 4. 간 해독과 지방간 완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의 탓으로 돌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침묵 속에서 매일 막대한 일을 처리하는 장기, 바로 간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50세 이상 한국인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해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방간의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에 마시는 소주, 모임에서의 막걸리 한 잔, 기름진 안주와 진한 국물 요리, 그리고 장기간의 약물 복용은 간에 서서히 과부하를 줍니다. 간 기능이 둔해지면 전신의 리듬도 함께 느려집니다. 피로, 식욕 저하, 복부 팽만, 체중 증가, 칙칙한 피부 등 많은 변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평범해 보이는 식초가 명확한 3가지 기전을 통해 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사과산은 간에 축적된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또한 식초의 항산화 성분은 술, 당분, 약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간세포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합니다. 특히 식초는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주는데 이는 따뜻한 레몬수를 마실 때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았던 65세 태식님이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늘 몸이 무겁고 조금만 먹어도 복부가 팽팽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안내한 뒤 4개월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내 지방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장 기뻐한 변화는 매일 아침 느끼는 몸의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나 혈압과 마찬가지로 간 역시 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마신 날에도 술을 함께 마시는데 이는 간이 두 종류의 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해 위산 역류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식초가 간 지방을 빠르게 태운다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샐러드나 소스를 통해 식초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를 약 3개월간 꾸준히 유지하면 몸속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지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건강으로 충분히 보답합니다. 혜택 5. 식초로 개선되는 소화 기능. 나이가 들수록 뱃속이 점점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부르고 물만 마셔도 복부가 팽창하는 듯합니다. 때로는 식사 후 위장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워 바로 눕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소화기관이 보내는 분명한 구조 신호라고 말씀드립니다. 50세 이후에는 위가 예전처럼 충분한 위산을 분비하지 못합니다. 소화 효소는 급격히 줄고 장 운동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과 불쾌감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심한 경우 3일, 5일에 한 번만 배변을 할 정도로 변비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늘 소화기관이 나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더 악화되기 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식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소화기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위장의 자연 산도가 보완되어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음식물이 위에 오래 정체되지 않아 가스 생성도 줄어듭니다. 또한 식초는 장내 세균 균형을 조절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장 연동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만성 변비를 겪는 분들 중 상당수는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항상 복부 팽만으로 불편해하던 68세 은자님이 떠오릅니다. 매 식사 때마다 희석한 식초 한 스푼을 섭취하도록 한 지 2주 만에 그녀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꽉 묶였던 매듭이 풀린 것처럼 배가 편해졌어요.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면 온몸의 긴장이 함께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런 변화를 매우 자주 목격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식초는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성 위통이 있을 때는 절대 식초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진하게 마시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 빙초산은 인체에 어떤 생리적 이점도 없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중이거나 식사 후 약 10분 뒤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십시오. 이는 소화기관을 올바른 리듬으로 되돌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몇 주만 실천해 보셔도 몸은 스스로 그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혜택 6. 식초가 돕는 숙면,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자는 잠.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눈을 감아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한밤중에 깨서 아침까지 뒤척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50세 이후 수면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생성은 줄어들고 밤새 혈당이 오르내리며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불안감이 더해지며 마그네슘 흡수도 감소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악순환을 이루어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다시 깨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 역시 식초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식초는 밤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상승하면 잠에서 깨기 쉬우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식초는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며 깊은 수면을 돕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특히 식초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불면증을 겪었던 68세 순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2시간 남짓밖에 잠들지 못했고 수면제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섞어 마셔보시라고 권했을 때 그녀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주 후 그녀는 눈빛이 달라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푹 잤어요. 하지만 식초도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야간 배뇨가 늘어날 수 있고 수면제와 함께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식초를 마시면 위장이 수축되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 1스푼과 꿀을 소량 넣어 잠들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좀 더 편안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캐모마일 차와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명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수년간 잃어버렸던 숙면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식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 7. 체중 조절과 노년기 복부 지방 감소. 배를 내려다보며 먹는 양도 줄었는데 왜 배는 예전보다 더 나올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50세 이후 수백 명의 환자들로부터 제가 반복해서 들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 신체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량을 유지해도 지방은 더 쉽게 축적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밥, 국수, 떡 같은 음식이 당기게 되는데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간과 장 주변에 쌓이며 장기를 압박하는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몸은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작용 원리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초는 지방 저장에 관여하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이 감소하면 몸은 지방을 덜 저장하고 기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식초가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자극해 몸이 쉽게 지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평균적으로 체중과 복부 지방이 감소했습니다. 수치는 크지 않았지만 가장 줄이기 어려운 뱃살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요 현상 없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과정이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굶은 상태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초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지방이 빨리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이 자극받고 몸의 산성화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즉각적인 체중 감량의 마법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약 15분 전에 희석한 식초 반 스푼을 드십시오. 저녁은 지방이 가장 쉽게 쌓이는 시간이므로 이때 식초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또한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탄수화물을 줄이면 복부 지방은 서서히 감소할 것입니다. 노년기의 뱃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전 식초 1스푼만으로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대사 균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도해보시고 매일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만약 식초로 전반적인 건강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방법을 하나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식초와 비타민C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노년기의 면역력, 간 기능, 피부 건강을 위한 매우 이상적인 짝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은 마치 회복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면역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집니다.
염증에 취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콜라겐 감소로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과 탄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비타민C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피부 건강, 염증 완화, 심혈관 보호, 피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가 역할을 합니다. 식초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위장 기능이 개선되어 비타민C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간 해독을 지원해 비타민C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단순한 재료를 적절한 시점에 함께 사용하면 각각 따로 사용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위장 자극을 줄이고 흡수를 높이기 위해 식사 중에 섭취하십시오. 식초는 식사 전이나 식사 도중에 마셔 소화를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병행하면 복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비타민C를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칼슘 대사와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와 식초를 섭취할 때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은 결정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비타민C의 용량을 줄이고 식초는 더 묽게 희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와 식초는 매우 익숙한 재료이지만 함께 사용하면 노년기의 건강을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조합이 됩니다. 몇 주만 실천해 보셔도 몸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사용해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마셔야 할까요? 양은 얼마나 적당할까요?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그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하며 식초가 좋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잘못 사용해 효과를 떨어뜨리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식초 한 모금 한 모금이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도록 말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아직 예열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간, 소화기, 혈당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은 식초가 천천히 퍼지도록 도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빈속을 피하고 식사 중에 드십시오. 이것이 제가 노인 환자분들께 권해온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 전 약 20분은 식초가 소화와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음식보다 먼저 섭취한 식초는 당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심하거나 저녁 식사 뒤 단 음식이 당기는 분들은 이 습관을 유지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식사 중 식초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국물 요리에 식초를 소량 더하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탄수화물을 줄여도 허전함이 덜합니다. 적당한 천연 신맛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지 않고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섞어 드셔보십시오. 이 조합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밤사이 혈당을 안정화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불면증 환자 수백 명에게 이 방법을 권했는데 대부분이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것이 매우 큰 변화입니다. 단, 효과는 반드시 적정량을 지킬 때만 나타납니다. 안전한 섭취량은 하루 1.3큰술입니다. 과도하게 마시면 위장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희석하지 않고 섭취했다가 위 점막이 손상되어 속쓰림과 불면증을 겪는 경우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자연 발효 현미 식초를 권합니다. 자극이 적고 안정적이어서 노년층에 특히 적합합니다. 사과 식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공업용이 아닌 진짜 발효 식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식초의 종류가 효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노년의 몸은 쉽게 탈수되지만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과부하를 받고 간 해독은 느려지며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하루 1.2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과하지 않게 꾸준히 드십시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은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아침 식초 한 잔을 더하면 몸은 훨씬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에 있어 극단적인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줄여야 할 것은 소금, 설탕, 정제 탄수화물, 흰쌀과 밀가루입니다. 이들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복부 지방을 늘립니다. 반대로 늘려야 할 것은 채소, 생선, 김치, 된장, 콤부차 같은 천연 발효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식초와 함께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 소화, 면역, 정신 건강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또 하나의 핵심 습관은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입니다. 늦은 식사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어 가니 피로해지고 혈당 변동으로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천천히 걷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소화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위생 역시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휴대전화와 TV를 끄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몇 분만 해도 신경계가 이완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꿀식초 물 한 잔을 더하면 잠자리에 드는 과정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달리기나 격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걷기로 관절을 풀고 저녁에 하루 2,000보 내외로 걸으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은 몸이 식초의 도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을 몸이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마지막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혈당과 혈압을 높이고 소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짧은 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진정한 회복을 시작합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간단한 생활 계획표를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점심은 과하지 않게 드시되 식초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오후 식사 전에 식초를 소량 섭취합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일찍 먹고 가볍게 걷고 휴식을 취한 뒤 잠들기 전 꿀식초 물을 마십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면 몇 주 안에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올바른 습관으로 몸을 돌본다면 인생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초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가? 내 건강 상태에 맞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입니다.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이해하면 올바르게 실천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몸은 분명한 변화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특히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식초 사용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유익해질 것입니다.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위장이 아픈데 식초를 마셔도 되나요? 입니다. 충분히 타당한 걱정입니다. 노년기의 위장은 예민합니다. 위궤양, 심한 역류성 식도염,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점막이 회복될 때까지 식초 섭취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장이 약하거나 가끔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느린 정도라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한 식초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 식사 중에 드시고 절대 빈속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식초가 위를 해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결석이 있는데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소변이 농축되면 결석이 생기기 쉬운데 식초는 소변을 묽게 해 결정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결석이 있거나 재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올바른 식초 섭취가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석이 크고 통증이 있거나 요로를 맡고 있다면 식초로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기본 원칙입니다. 식초를 마시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되지 않나요?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식초를 지나치게 진하게 마시거나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적절히 희석해 섭취한 뒤 물로 입을 헹구면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빨대를 사용해 치아와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식초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 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식초가 나트륨 배출과 혈관 이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약 조절 여부는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식초를 먹으면 당뇨약을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식초는 식후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약물 조절은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검사 결과와 의료진의 소견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와 현미 식초 중 무엇이 더 좋은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과 식초는 비교적 간과 대사에 도움이 되고 현미 식초는 자극이 적어 위장이 예민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가장 좋은 식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식초가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보통 2주 정도면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혈당 변동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지방간 개선이나 체중 변화는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마시면 더 좋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3큰술을 넘기면 위장이 자극받고 미네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식품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신맛을 견디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더 묽게 희석하거나 꿀을 소량 넣거나 음식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마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섭취가 불규칙했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셨거나 여전히 짜고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식초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만 제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섭취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는 물론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이나 지중해 지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식초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희석한 식초를 피부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섭취를 우선 권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오랜 임상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이해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식초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건강 보조 식품이 그렇듯 식초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스스로를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선택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위궤양이 있거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 잦은 위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은 식초를 섭취할 시기가 아닙니다. 손상된 위 점막은 천연산이라 하더라도 산 성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맛을 더하면 위장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옥살산성 신장 결석이 있거나 3기 이상의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신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과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는 신장에 추가적인 조절 부담을 주는 요소는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신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입니다. 치아 에나멜이 약한 분, 위장 수술 후 회복 중인 분,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 중인 분 역시 식초 사용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점막과 소화기관이 평소보다 민감한 상태이므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식초는 몸이 준비되었을 때에만 이점을 제공합니다. 망설여진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오늘의 신중함이 내일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줍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정리했으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인 평범한 조미료처럼 보이는 식초는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중년과 노년의 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습관이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신장 부담, 완화, 식후 혈당 안정, 혈관 압력 조절, 간 해독 지원, 소화 기능 강화, 수면 개선,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라는 실제적인 작용 덕분입니다. 노화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지고 잠이 얕아지며 화장실을 자주 가고 혈당이 흔들리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식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식초의 7가지 이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7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 연구들 역시 식초의 꾸준한 섭취가 50세 이상에서 대사, 순환, 소화 건강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와 자료로 축적된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제가 어떤 약보다 더 신뢰하게 된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아갈지는 결국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식초 한 스푼, 식사에 소량을 곁들이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에는 잠들기 전 꿀을 더한 식초 물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최소 2주에서 4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안정적이며 하루하루가 한층 편안해지는 변화로 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식초 이야기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배우자,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형제, 혹은 아침마다 붓기와 싸우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 위험을 미리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댓글란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한 줄을 남겨보세요. 나는 매일 아침 식초를 시작한다. 혹은 나는 저염식을 실천하고 저녁을 일찍 먹겠다처럼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 나는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는 저를 응원하는 의미를 넘어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돌보겠다. 나는 주체적으로 살겠다. 나는 노년을 강건하고 평온하게 맞이하겠다. 라는 여러분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걷고 잘 자고 편안하게 식사하는 날들이 될지 혹은 병상에 누워 타인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될지는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은 공중보건교육과 일반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